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2+2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중국의 부상 등이 도전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양국은 미일 동맹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이른바 2+2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중국의 부상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미일 두 나라의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shared determination to deal with the challenge posed by North Korea,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its nuclear missile programs, as well, of course, as its abuse of human rights.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매우 강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날 일본인 납북자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일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일 그리고 미한일 세 나라가 계속 협력해 나갈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한국을 포함한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continued trilateral engagement and cooperation will be, in my judgment, very important going forward. We have no greater strategic advantag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an this alliance, and we'll approach that challenge as an alliance. And we've got to do that if we're going to be effective.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을 논의했다면서 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속적인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As you have heard, we spoke on a number of issues to include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enhancing alliance capabilities across all domains, and addressing aggressive and coercive behaviors from China, especially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긴장 격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했지만 아직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두 장관과 스가 총리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주의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 해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국제 보건 안보 보호,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포함한 국제적 우선 사안들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정부가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는 전직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 한국과 일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줄이는 것 미국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Of course, diplomacy is always our goal. Our goal is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but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ny response. 앞서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언론들은 13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같은 내용을 BOA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미국의 접촉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관여를 위한 미국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영내 파트너와 동맹들과의 대화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북한 문제는 물론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도 전화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북한과의 접촉 시도는 긴장 완화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we've reached ou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rough several channels starting in mid-February, including in New York. And to date, we've not received any response from Pyongyang. 국무부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 평가를 비롯한 대북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at includes evaluating all options to address the increased threats that are posed by North Korea to its neighbors, as well as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포터 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정책 검토 작업을 위해 이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북한 정책에 관여했던 많은 전직 정부 관리와 협의했으며 일본과 한국 동맹에게도 새로운 접근법 모색을 위해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B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심층적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된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미국에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저자세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요구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을 달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북한을 한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북 인권 저자세 기조 때문에 북한 정권은 한국의 선의를 당연히 여기고 한국을 계속 경멸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과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으로 북한을 달래려고 시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오히려 유리한 대북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동은 인권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팔아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제기라는 중요한 지렛대를 거저 넘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남북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잇따른 미사일 실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thing that's unfortunate is that obviously the Moon administration thinks that by not sponsoring the resolution, it will improve the chances of some kind of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Unfortunately, that has not proven to be the case. North Korea has, if anything, become more obnoxious towards South Korea in the last couple of year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등 한국의 진보 정부들이 모두 남북 대화 중단을 두려워하며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것을 삼가왔지만 북한은 인권을 개선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줄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모든 간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배려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사례가 없다며 북한의 행동을 그나마 변화시켰던 것은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대 압박을 펼쳤을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도록 압박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였다며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 북한 정권을 고립으로부터 끄집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얀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방어적 연례적 연습이라며 북한의 비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16일 한국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미얀 연합훈련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해 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매체들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얀 연합훈련을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4년간 편히 자고 싶다면 시작부터 잠 설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추천이사 5명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북한 전략센터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16일 한국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15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했음에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침묵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 발송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이 20일까지 없을 경우 북한인권재단 추천이사 후보 5명과 공동으로 이사 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한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할 것이라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방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와 국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유럽의 국제 민간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는 그전 5년과 대비해 0.5%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15% 증가했고 미국의 전 세계 수출 점유율도 32%에서 37%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 수입은 7위였는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 무기 수출 등으로 지난 5년간 무기 수출 규모가 이전 5년에 비해 210%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미국 다음으로 세계 무기 수출국 2위는 러시아로 나타났고 3위는 프랑스, 이어 독일, 중국,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은 전체 11%를 차지한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이어 인도와 이집트, 호주,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